다 생각으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 조금만 그냥 1초만 여유가 있어도 생각 속으로 들어가요. 전부 공부도 생각으로 하고 공부가 뭔지를 모른다 이거야. 근데 때릴 때에 오로지 아파서 아픈 것밖에 없으면 막 다른 거 생각할 그때 자식 생각이 나겠어요? 돈이 생각나겠어요? 미래가 생각나겠어요? 원수가 생각나겠어요? 너무 아프면 아픈 것밖에 없잖아요. 그때야 아픈 것밖에 없는 거야. 법이라는 것을 다른 어떤 내용을 법이라고 두고 있다가 그 아픈 그게 바로 법이라는 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2023년 10월 15일 완등록 40회 시작하겠습니다. 17. 귀종의 일미선. 어떤 승려가 귀종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귀종이 말했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 곳으로 가서 오미선을 배우려 합니다. 귀종이 말했다. 여러 곳에는 오미선이 있지만 나의 여기에는 다만 일미선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것이 일미선입니까? 귀종이 곧장 때렸다. 승려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귀종이 말했다. 말하시오. 말하시오. 그 승려가 입을 열려고 하자 귀종이 다시 때렸다. 그 승려가 뒤에 황벽이 있는 곳에 이르자 황벽이 물었다. 어디에서 옵니까? 귀종에서 옵니다. 황벽이 말했다. 귀종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 승려가 앞의 이야기를 하였다. 황벽은 이에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해주고서 말했다. 마조 대사가 84인의 선지식을 배출하였는데 물어봐서 말문이 막히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똥만 줄줄 싸는데 단지 귀종이 그나마 나은 편이구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에, 17. 귀종의 일미선. 일미라는 것은 한 가지 맛이 한 가지다 이겁니다. 맛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맛이다. 일미선. 선인데 한 가지 맛의 선이다. 어떤 승려가 귀종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귀종이 말했다. 귀종 지상 스님입니다. 이분은 그 마조 도일에게서 법을 받았고 그때의 선승이시죠. 그 남학 회양선사, 남학 문화이고 그런 귀종 스님에게 어떤 승려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종 스님이 어디로 갑니까? 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 승려가 여러 곳으로 가서 오미선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미선은 5오자, 맛미자, 5가지 맛의 선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니까 귀종이 말했다. 여러 곳에는 오미선이 있지만 나의 여기에는 다만 일미선이 있을 뿐입니다. 일미선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것이 일미선입니까? 귀종이 곧장 때렸다. 어떤 것이 일미선입니까? 하니 귀종이 곧장 때렸다. 우리는 때리기는커녕
그 바른 얘기를 해드려도 그렇게 삐지기가 일순데 삐지기 일순데 다정하게 인정스럽게 얘기 안 해준다고 삐지기 일순데 곧장 때렸다. 제가 곧장 때리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승려가 얻어맞고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거예요. 귀종이 말했다. 말하시오. 말하시오. 그 승려가 입을 열려고 하자 귀종이 다시 때렸다. 이제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말로 하지 왜 때리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서로 간에 신뢰가 없어서 왜 때리냐 이거죠. 말로 잘 설명해 주지. 그 승려가 입을 열려고 하자 귀종이 다시 때렸다. 어느 부위를 때렸을까? 가장 효과 있는 부위가 어디겠어요? 어딜까? 머리. 머리를 때린다. 머리를 그렇게 한결같이 다들 머리라고 말씀해. 왜 머리가 가장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부위를 때렸다고는 안 나와 있네. 그 승려가 뒤에 황벽이 있는 곳에 이르자 황벽이 물었다. 어디에서 옵니까? 귀종에서 옵니다. 황벽이 말했다. 귀종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 승려가 앞의 이야기를 하였다. 황벽은 이에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해주고서 말했다. 이제 황벽 선사께서 그 법좌에 올라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해줬어요. 마조대사가 84인의 선지식을 배출하였는데, 마조대사가 배출하였는데, 근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마조대사께서 자기 고향에 갔더니 뭐라고 했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네? 저기 저 꼬마가 온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어렸을 때의 그 마조로 밖에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다시는 고향 마을에 가지 않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마조대사가 자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평가하니까 거기서는 법을 펼 수가 없어서 안 믿어주니까. 그래서 어렸을 적 친구들을 만나면 그냥 어렸을 적 그 친구로 볼 것이고, 가족을 만나면 가족으로 볼 것이고, 동네 사람을 만나면 동네 사람으로만 보겠죠. 그 마조대사가 84인의 선지식을 배출하였는데 물어봐서 말문이 막히게 하면 왜 선가에서는 말문이 막히게 할까?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말문이 왜 막히게 할까? 말이라는 것은 곧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끝없이
나오는 생각 따라다니니까. 말문이 좀 막혀야 돼요. 말문이 막히는 거를 사람들은 참 싫어해요. 어찌됐든 간에 빈틈으로 빠져나가서 어떤 교묘한 말로라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솔직하게 그냥 말하는 게 나아요. 마조대사가 84인의 선지식을 배출하였는데 물어봐서 말문이 막히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똥만 줄줄 싸는데 말문이 막히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꽉 막히니까 곤란해서. 이 곤란하게 하면은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곤란해져야 돼요. 근데 곤란한 게 약이 됩니다. 약.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인데 안 곤란해지고 어찌됐든 말로 또는 생각으로 빠져나가려고 해요. 적절한 대답을 해가지고. 실제로 곤란해지게 하기 위해서 묻는 건데 적절한 대답을 찾아내서 착착 하잖아요. 그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딱 곤란해져야 돼요. 딱 말문이 막혀야 돼. 딱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게 딱 곤란해지는 그게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그때의 분별심이 확 내려앉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곤란해져서 대답 못하면 공부 못하는 사람인가 싶어서 얼른 머리 돌려서 적절한 대답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니까요. 안 곤란해지려고 한다고. 안 곤란해지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똥만 줄줄 쌌는데라는 것은 곤란해진 거잖아요. 말문이 막힌 거잖아요. 그래도 그 잔머리 써가지고 대답해내는 것보다 훨씬 이게 이로운 거지. 이렇게 만들려고 말문이 막히게 하는 거지. 단지 귀종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뭐 지금 이 시대에야 다 오픈이 돼 있어서 모르는 거 없고 다 아니까 얼른 머릿속에서 아는 것 속에서 끄집어내서 그 다 아는 것에서 끄집어내서 말하는 거거든요. 얼른 그렇게 대답들 하죠. 안 곤란해지려고 곤란해지는 게 싫어서 꽉 막히는 게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공부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곤란해지는 것이 이롭고 곤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답을 한다면 그거는 전부 아르마리일 뿐이다. 근데 곤란하게 만든다고 다 저를 싫어하고 비난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본인들 곤란하게 만든다고. 그죠? 곤란하게 만드는 게 싫죠. 너무너무 미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말씀 안 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더 많지. 그래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때 너무너무 곤란했다. 너무너무 미웠다. 그게 전혀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미운 게 아니라 그냥 곤란할 뿐이어야 돼요. 그냥 곤란해야 돼.
그게 무슨 이 세상에서 자기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밉지. 그죠? 세상에서는 자기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들 밉잖아요. 싫잖아요. 근데 이 공부 시간은 전혀 법회에 임하는 마음은 전혀 달라야 되는데 법회에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임하면은 칭찬해주면 좋고 또 자기가 싹싹싹 빠져나가서 대답하면 법사가 인정해주면 좋고 그런 마음으로는 공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인정해줘서도 안 되고 단지 빼앗기만 하지 줄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 사람이에요, 법사는. 근데 빼앗지 않고 주는 게 있다. 칭찬하는 건 주는 거거든. 인정하는 것도 주는 거거든. 그 어떤 얘기를 해도 인정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해진 법이 있는 게 돼요. 그래, 그거 맞다. 잘한다. 그거 맞다. 이렇게 되면 정해진 법이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해진 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 못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법사의 역할은 빼앗는 게 역할이에요. 그걸 좀 단디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빼앗지 않는 법사가 있다면 그곳에는 여러분들한테 해로워요. 우선은 달콤하겠지만 서로 인정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는 우선은 달콤하겠지만 해롭다. 우선 달콤한 것은 전부 해롭습니다. 전부 해로워요.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던가요? 우선 달콤한 것 치고 이로운 게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로운 게 없어요. 우선 달콤하다는 것은 집착이 된다, 의지가 된다, 의존한다 이런 거거든. 그럴 때 우리는 달콤함을 느낀다고. 그거는 해로운 거예요. 집착을 더 하게 만든다고. 이 사람이라는 거는요.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큰 일을 겪고 있는데 그래 너 너무 힘들겠다 이러면 위로가 되는 것 같죠? 근데 은연중에 그래 맞아 이건 굉장히 힘들 만한 일이야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야 그만한 일 안 겪는 사람 누가 있냐? 더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근데 그 정도 일은 누구나 다 겪는 거야 이러면 우선은 서운할지 몰라도 사람은 언젠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가? 요게 다 귀가 팔랑귀들이 돼서 그런가? 그래서 아유 너 힘들겠다 이런 소리 그 상대방이 계속 더 힘들길 바라면 그런 말씀 해주시고 그걸 위로랍시고 해주시고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 자기가 좀 욕을 먹으면 어때요? 그 사람한테 이롭게 해야지. 그렇길 그 사람에게 위롭길 바라면 아유 그래 너무 힘들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 더 힘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뭐 그 정도를 갖고 그러냐. 그거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내가 별것도 아닌 걸 이러고 있나?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 보면 그런다고. 우선은 욕먹을지도 몰라. 그래 네가 겪어봐라 이렇게 할지도 모르죠. 그 소리 들으면 되지. 그 소리 듣기 싫다 하는 것은 나는 나쁜 사람 되기 싫다 이거잖아. 그리고 너는 계속 괴로워라. 내가 나쁜 사람이 되면 너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너한테는 해로울 수 있는데 우리는 나한테 이롭고 상대방한테 해롭든 말든 그걸 선택하잖아요. 공부하는 분들은 그래서 안 되겠죠. 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공부가 안 되니까.
마음이 세상에 살 때 벌써 자기 마음이 벌써 그런데 공부 따로 있고 세상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살이 경계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가 자기 공부하고 같이 하나예요, 하나. 뭐 그 사람이 딴 사람 되나? 자기가 딴 사람 되나? 그래서 어제 상좌법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 생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네 좋아 좋은 게 좋아 하고 법문할 때는 불의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의 중생심에서는 그걸 좋아해요.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해로운 줄 알면서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거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나는 내가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공부하겠다고 온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줄 본인들이 알든 말든 상관없이 본인들은 잘 모르겠지. 그게 불이익이 되는지 모르겠지. 우선 달콤한 걸 좋아하겠지만 나는 알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위로하지 마세요. 그런 위로. 이제 아는 이상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해롭다는 걸 아는 이상 자기가 인정사정 없어져야 돼요. 그놈의 인정사정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비는 인정사정 봐주는 게 자비가 아니에요. 무자비가 자비다. 들어보셨죠? 무자비라는 것은 시비심이 없는 걸 말해요. 시비심이 없어져야 진짜 대자 대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서야. 그래서 우리 중생심에서 자비라고 여기는 그거는 자비가 아니에요. 그건 집착이지. 가장 급선무는 자기 마음에 시비심이 없어지는 것, 즉 집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그냥 뭐 주변 사람들하고 그냥 뭐 서로 인정을 나누면서 살아봤자 그냥 그놈의 업식을 못 벗어난다고요. 그놈의 업식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끊을 건 끊고 맺을 건 맺고 이을 건 잇고 봐줄 건 봐주고 안 봐줄 건 안 봐주고 저분은 아직까지 전혀 때가 안 됐다. 그러면 다둑다둑 어깨라도 들겨줘야 되고 그렇잖아. 그죠? 근데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어 있구나 싶으면 여기서는 때렸다. 때렸다. 뭐하러 때려주겠어요? 요거도 먹어가면서. 그죠? 상대방을 위해서 때려주지. 안 그럼 뭐하러 때려주겠어요? 안 그래? 여러분들 같으면 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걸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잘못해서 때린 게 아니지. 이 사람이 때리려면 살살 때려서는 효과가 없어요. 아주 정신이 번쩍 들게 때려야 순간적으로 오로지 맞는 아픈 것밖에 없거든. 그죠? 오로지 아픈 것밖에 없어. 아픈 것밖에 없다가 보면 그 순간에 앞도 뒤도 없고 시비심도 없어요. 그때에 어떻게 이끌어 주느냐에 달려 있을 수도 있고 얻어맞으면서 깨어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가 어지간하면 생각 속에 빠져 있거든.
전부 생각으로 공부하거든요. 다 생각으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 조금만 그냥 1초만 여유가 있어도 생각 속으로 들어가요. 전부 공부도 생각으로 하고 공부가 뭔지를 모른다 이거야. 근데 때릴 때에 오로지 아파서 아픈 것밖에 없으면 막 다른 거 생각할 그때 자식 생각이 나겠어요? 돈이 생각나겠어요? 미래가 생각나겠어요? 원수가 생각나겠어요? 너무 아프면 아픈 것밖에 없잖아요. 그때야 아픈 것밖에 없는 거야. 법이라는 것을 다른 어떤 내용을 법이라고 두고 있다가 그 아픈 그게 바로 법이라는 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법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다른 법은 전부 내 생각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게 경험적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앞뒤 없이 그러니까 앞뒤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 불 붙은 듯이 공부하라라고 하잖아요. 또는 이렇게 서로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때려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말로 별것도 아니고 그냥 그 별 뭐라고 비난을 했나 그냥 바른 법을 얘기해줘도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는 보면 그냥 달콤한 말로 맞춰주고 그냥 뭐 빙빙 둘러서 좋은 듯이 이야기해야 되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라 더 해요. 더 적응을 못해요. 공부하는데. 그런데 그러고 살면서 또 좋지도 않아. 마음도 안정도 안 되고 허전하고 뭔가 불안하고 만족도 안 되고 그게 좋은 듯이 서로 껍데기로만 그러고 있는 거지 진실은 아니다라는 건 또 알던데요. 다. 알면서도 거기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네, 오늘 여기 완등록 귀종의 일미선 일미선 설명으로 제가 자꾸 만약에 하게 되면 자 지금 소리가 들리죠? 이것밖에 없죠? 이게 일미선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요. 전부 생각으로 받아들여요. 자 지금 보이죠? 이게 전부 아닌가요? 이게 바로 일미입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거든? 그럼 기분이 좋아. 그럼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은 그런 데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거는 공부가 아니고 또 다른 아르마리가 또 늘어나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생각으로 저기 소리가 밖에서 소리가 약간 들리죠? 창문 밖으로 소리가 약간 들리는데 아 저거는 창 밖에서 나는 소리다 라는 것은 생각으로 판단한 거죠. 근데 판단하지 않으면 저 소리하고 자기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소리가 자기가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식의 설명은요, 여러분들한테 해로워요. 설명은. 그러면 생각으로 딱, 그러네. 이렇게 해버리거든. 그래도 현실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 습은 똑같이 나와서 공부는 하나도 안 돼 있지. 그러니까 점점 머리로 하는 것만 늘어가는 거예요. 계속 머리로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공부가 되는 것 같아. 되는 것 같이 느껴져. 근데 진짜로 공부가 된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해봐야 알게 돼. 안 그러면 몰라요. 자기가 그게 공부인 줄 알고 계속 가. 아 그래 이것뿐이잖아. 그래 이거하고 나하고 사이에 경계선이 없잖아. 뭐 이거. 진짜로 공부가
되어가는 사람은 그런 말 안 나오거든요. 말하는 거 보면 그냥 표시가 나요. 바로. 끼워 맞추는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정말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진짜 공부를 하자 이거예요. 진짜 공부를. 제 본문이 차원으로 말하자면 좀 차원이 높습니다.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안 하니까. 그런데 공부를 잘 하든 못하든 초심자든 간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따라오기만 하면 아주 공부가 빨리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머리로 자꾸 분석을 해서 자기가 아는 이론과 끼워 맞춰서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따라오면 아주 빨라요. 아주 빨라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그렇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증거들을 보면 증인들을 보면 제 말은 말의 내용을 들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굉장히 집중하지 않으면 전부 말로만 들을 거거든요. 말로만 듣게 되면 첫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 나올 수 있고 둘째 다 안다 저거 무슨 얘기인지 이런 반응 나올 수 있고 둘 다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다 안다 이런 사람들은 공부가 벌써 새버린 거예요. 새길로 새버린 거예요. 스님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안다 이런 분들 계시면 법문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내가 지금부터 지금 오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들어봐야겠구나 하는 게 가장 빨라요. 지금이라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스님 법문을 제가 다 알아듣긴 하는데요. 이러는 분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제일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진도가 안 나갈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별로 안 나갈 거예요. 전혀 안 나가진 않겠지만 항상 제 법문이 한 가락 한 가락 처음 들려야 돼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들려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전부 아르마리로 공부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아마 전부 다 아르마리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우리 습관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1000번째, 10,000번째 반복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로 들려야 돼요. 진짜로. 안 그러면 다 아르마리로 하고 있는 거단 말입니다. 그런가요? 어떤 말을 해도 구절구절이 항상 처음 듣는 얘기로 들리세요?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제 말이 어느 한 구절도 전에 들은 적이 없는 말이어야 돼요. 그게 법문 듣는 자세예요.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기본 자세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아르마리로 공부하고 있는 거다. 물론 더러 안 그럴 때도 있겠지. 더러.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내용들을 그것들을 다 뺏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가 말 내용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 내용 들으려고 하는 게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말 내용 들으려고 하는 게. 안 그러면 또 자기도 모르게 뭐 어떤 것 아는 거 법문 듣고 이게 벌써 이 지견이 깔려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기다가 자꾸 대입시키고 그거하고 끼워 맞추고 거기다가 갖다 붙이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참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고 계속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한 법우님 다 대화해보고 싶어요. 손 안 드는 사람들을 더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시켜서 그렇게 안 하면 점검이 안 되거든요. 일미선이라 했는데 뭐 지금 저렇게 들리는 저 소리가 일미 아닙니까? 이런 식의 말을 해드린다면 그렇지. 자동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리선, 즉 이해하는 선, 뜻을 이해하는 선이 되지 진짜로 선이 안 된다. 뭐 이것이 그대로 일미 아닙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네 이러면 그거는 선이 아니다. 지금 단지 이뿐이지 않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네 하면 그건 선이 아니다. 그건 죽은 대답이다. 그건 제 말을 듣고 뜻을 이해하고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건 선이 아니잖아요. 그건 죽은 거지. 죽은 대답이라고. 왜 죽은 대답인지 아시겠어요? 알겠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뭘 묻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 하면 그건 다 죽은 대답이에요. 제가 가끔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그냥 웃고 지나가죠. 그냥 살아난 사람이 없구나 이러고 이제 지나가는 거지. 거기다가 또 말로 또 덧붙이면 또 이해할 거니까. 그냥 계속 공부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한테 뭔가 대답을 시키면 과연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순간적으로 우리 머리가 0.1초 사이에 착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온 대답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대답이 나오는 건지 보면 알거든요. 근데 본인이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또 기분이 나빠. 자기를 잘 못 봐서 스님이 저러는 줄 알고 또 이제 변명을 해 설명을 막 해. 스님 제가 말하자니 그런 거고요. 어쩌고 그럼 변명을 해요. 그러면 더 아니야. 걸려든 거잖아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참 쉬운 건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습관적으로 그걸 이제 공부가 아직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데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 살아나는 게 관건이야. 다 필요 없어요. 조화가 아무리 아름다운들 그게 꽃이에요? 꽃 모양의 플라스틱이지. 안 그래요? 근데 자꾸 아름다운 조화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주 못났어도
살아있는 꽃이 꽃인 거지. 안 그래요? 똥 묻은 꽃도 그 꽃 살아있는 꽃이잖아요. 근데 똥 안 묻은 너무나 아름다운 화려한 조화, 그게 꽃이에요? 꽃이에요? 아니에요? 꽃이에요? 아니야? 응? 뭐라고요? 아니, 똥 묻지 않고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조화, 그게 꽃이에요? 다 시들어가는 꽃도 꽃이잖아요. 그 꽃도 조화보단 꽃이잖아요. 조화는 아무리 대단해도 꽃은 아니야. 꽃 모양을 한 천으로 만든 거,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지금 플라스틱이잖아요. 꽃 모양을 한 플라스틱이잖아. 꽃은 아니잖아. 살아있는 꽃이 돼야 된다고. 우리 공부는 살아있어야 된다고. 살아나는 게 관건이지. 자, 그 다음, 살아난 다음에 금상첨화로 아름다우면 더 좋지. 그죠? 그래서 살아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삶을 살든 뭐. 근데 거기서는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도 색깔적인 분별에 지나지 않아요. 이게 살아나는 게 관건이야, 살아나는 게. 그러니까 내가 공부 좀 된 척 하지 말고 내가 공부 됐다고 막 하고 싶어 하지 마세요. 나 공부 좀 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싶어 하지 마. 그건 여러분들한테 다 자꾸 위선을 자기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볼 수 없으면 자기 공부가 안 돼.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은 해로워요. 나 그래도 공부 좀 했어 이러고 싶어 하지 마. 아, 내 공부 하나도 안 됐구나. 이러는 사람이 제일 빨라요. 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잘 볼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할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하기 싫어해. 아, 스님, 제가 그동안 몇 년을 했는데 원점으로 돌아오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항상 지금 원점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제일 빨라요. 누구든지 간에. 근데 자꾸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진도가 나갔는데 이러고 싶어요. 참. 이만큼은 진도가 나갔는데라는 자체가 자기 분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금 분별심을 쏟고 있는데 뭐 그게 진도 나간 거예요. 이 공부는 세상에서 하는 공부와 달라. 진도가 이만큼 나갔다. 그러면 안 돼. 그게 다 망상이야.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응? 막 처음 온 사람들 가르쳐 주고 싶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보니까 나 안 보이는 데서 늘 보니까 되게들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서로. 그 자기 망상을 남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아르마리를. 각자 지만 잘해야 돼. 지만 해야 돼. 자기 공부를 말하자면 잘한다고 칩시다. 그럼 잘하는 사람은 막 남한테 막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 사람이 막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네 내가 가르쳐줘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 그 사람 상태가 보이지. 저 사람이 지금 원하는가 안 원하는가, 지금 이게 들어갈 만한가 안 들어갈 만한가, 이게 다 보이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지. 맞춰서. 그냥 막 저 사람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르치려고. 의외로 참 그런 증세들이 심각하던데. 그게 본인이 그만큼 공부가 안 돼 있다는 증거예요. 아주 초심자들이 자기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어요. 또는 자기는 뭐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이 성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뭐 예를 들어 뭐 1년 됐다. 그럼 20년 된 사람, 1년 된 사람보다 더 진도가 빠른 줄 아세요? 안 그래요. 20년 동안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으면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1년 된 사람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방향이 틀린 대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 네? 분석하는 능력 또는 들어서 아는 거는 자기가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더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더라고,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 가르치려고 하시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자기한테도 안 좋고 상대방한테도 안 좋고. 굳이 물어보면 자기가 공부한 만큼만 얘기할 수는 있겠지. 굳이 물어보면. 나는 해보니까 이렇더라. 뭐 자기 한 만큼만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면 나는 아직 부족해서 하기가 좀 불편하다. 이렇게 대답해도 되고. 공부 시간에 말을 계속 들으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저한테서 계속 뭐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스님이 법문을 하겠구나 그런 정형화된 그런 공부 시간 아니니까 1시간 동안 내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뭐랄까 세속적인 용어로 한다면 교감이 돼야 된다. 말로서 교감이 되던가요?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말 많이 하니까 교감이 잘 되던가요? 말 한마디 안 해도 교감이 되죠. 오히려 말이 많아지면 머리만 돌아가지 교감이 덜 되지 않던가요? 이게 이 마음은 원래 통하거든, 원래.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법회에 오면은 뭐 스님한테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처럼 필요할 때에는 말을 하지만 그 말이 1시간 동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 말은 이런 성공부가 아니다. 뭐 선법문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교감이 되느냐 이거지. 이거는 앞뒤도 없고요. 뭐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저 법회는 저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지. 이제 조 스님은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뭔 말을 하는 거야? 앞뒤도 없이 이럴지 모르지. 내가 앞뒤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 이 선은 앞뒤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앞뒤가 있습니까? 즉시 이 마음 나왔다 저 마음 나왔다가 그렇지 않던가요? 자기도 모르고 계속 앞뒤가 없어야 돼. 앞뒤가 없어야 돼. 앞뒤 있기를 바라면 안 돼. 그게 바로 고정화된 법이라고 앞뒤 있는 게.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게 되지 앞뒤가 있게 되면. 지금 어떻게 하면 좀 살려볼까 이거밖에 없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그럼 자기도 어떻게 하면 좀 살아날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지. 스님이 무슨 말을 하나 말 따라가려는 뭔가 좀 들을 만한 내용이 없나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건 어디 이제 교학 강의하는 데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줌 참여하신 분들도 그 스스로 음성을 해제하게 지금은 해놨어요. 그러니까 해제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살아있나요?
생각 속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 있으면 죽은 사람들이거든. 살아 있어요? 네. 이젠 이미 죽었어요. 내가 이미 죽었다고 하니까 어떠세요? 살아나고 싶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하니까 살아 있는데 하신 분. 물론 아무 반응을 안 나타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가, 살아났는가. 한 사람만 그래도 참 반갑거든요. 아마 애인 만난 것보다 더 반가울걸? 그러면 좀 실감이 나시려나? 살아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죽어야 저절로 살아나요. 살아나고 싶죠? 그러면 못 살아나요. 완전히 죽은 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거라고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거라거든. 내가 한다 하면 벌써 상의, 분별, 심의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놈은 죽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어. 분별심 또는 아상은 죽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건 전부 다 상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 상은 죽는 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잘 죽는 놈이 장땡이에요. 잘 죽는 놈이 장땡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때요? 잘 죽는 놈이 장땡이라, 이 공부는. 공부는 잘하는 게 아니고 죽는 게 장땡이에요. 죽는 게 장땡.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죽는 게 장땡이다.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좀 더 실감 나라고. 정말 그렇게 와닿으라고. 죽는 게 장땡이다. 그러면 딴 거 없구나. 이런 의미도 되잖아요. 다른 거 없구나. 공부하려고 뭐 어떤 노력, 딴 거 할 거 없구나. 죽는 거 말고는 딴 거 할 거는 없다는 소리잖아. 죽는 게 장땡이다. 그럼 그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모든 게 이 공부라는 게 다 쉽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죽는 거 아니에요? 야, 너 뭐 잘해? 그러면 어렵잖아요. 잘하려고 하면. 근데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견디지를 못하죠. 나 이렇게 나라는 거 있는데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인정을 안 해? 왜 나 잘하는데 왜 인정 안 해줘? 나 맞는데 왜 틀렸다 그래? 다 그거잖아. 나 맞는데 왜 틀렸다고 하냐고. 그거 기분 나빠서 삐져서. 그러니까 안 죽겠다 이거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물처럼. 그건 딱 걸려버린 거야. 나 맞는데 왜 틀렸다고 하느냐. 이거는 그물에 딱 걸려든 거야. 그죠? 아니 자기가 맞는데 틀렸다고 하면 어때? 그러면 자기가 맞다고 해서 세상이 전부 자기 맞다고 인정해 주나? 틀렸다고 하면 어때? 자기가 안 걸려들면 그게 공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와서 바득바득 우기기까지 해요. 나 맞다고 인정해 달라고. 스님이 인정 안 해줄 줄 알았다고.
그러면 와서 안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그럼 안 물어보면 되지. 그러면 그래도 물어봐야겠다고 찝찝해서. 딴 분들한테도 물어봤지만 스님한테도 물어봐야겠다. 근데 스님한테 물어보면 필시 나를 인정 안 해줄 것 같았다고.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노발대발 화를 낸 분도 예전에 있었어요. 뭐하러 물어봐요, 그죠? 인정받은 곳에 가서 공부하시면 되지. 내가 미워서 안 해주나? 내가 틀렸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아닌데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해주느냐? 그러면은 당신은 저 스님이 틀렸네 하고 가면 되잖아요. 저 스님이 틀렸어 이러고 가면 되잖아. 근데 스님한테도 물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그런 재미난 케이스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인정해 달라고 또 뭐 그분도 비슷한 케이스네. 저 여기서 인정받고 저기서 인정받았다고. 근데 어디 갔더니 또 인정을 안 해주더라. 스님한테도 왔다. 확률적으로 돌아다니나? 몇 군데서 인정을 해주나 해서 그래서 제가 no, 그건 아니다 하니까 누가 어느 분이 인정했는데요? 그러대. 그러고서는 다시 또 거길 또 가서 또 물어봤대. 선생님이 인정을 했는데 저기 갔더니 인정을 안 하더라 했더니 그 선생님이 X다 했대. X다. 몇 번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몇 번, 3번인가 4번인가 찾아갔는데 이런 거 물으려면 다시는 오지 마세요 하더래요. 내가 맞냐 틀리냐. 공부 있잖아요. 하는 소리나 반응을 보면요. 다 그대로 드러나고 다 보이거든요. 정말 자기가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다면 누가 틀렸다고 하는 것에 일말의 마음에 아무것도 시비심 자체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틀렸다고 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건 벌써 걸려든 거야. 그게 아니라 진짜 물처럼 아무 마음이 없어요. 진짜로. 지 공부되는 게 그게 관건이지. 공부라는 거는 무슨 뭐라고 하지? 그거를 인정 인가 해주는 인정이라고 하든 인가라고 하든 뭐 단어만 다르지 똑같은 얘기죠. 저는 아무도 인정해드린 적 없으니까 저한테 인정받았다고 소문내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건 다 사입입니다. 자기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드린 분 없습니다. 원래 인정해준 사람은 없고 인정받은 사람만 많다. 그러대요. 어느 스님이 그 말씀 하시대요. 예전에 뭐 누구는 누구한테서 인가를 받았고 이런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 스님이 그 말씀 하시대요. 본인들이 인가해 주셨다는 스님들은 아무도 안 계시고 인가를 받았다는 스님들만 많다. 그러시더라고. 왜 그거 메이커를 믿잖아요, 사람들이. 어느 큰 스님한테서 인가받았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그분들한테 가서 여쭤보면은 본인들은 그렇게 해 주신 적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나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느 스님이. 자기가 정말 진실로 공부가 바르게 되어 가는 분이라면은
하여튼 그런 거에 걸림이 없습니다. 아, 나 그런 거에 안 걸려. 나 혼자서 잘하고 있어. 이것도 공부는 안 된다는 증거고. 그렇게 팔딱팔딱 그냥 팔딱팔딱 뛰면서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부가 잘 되고 싶으면 진실로 자기는 알잖아요. 진실로 아무 아르마리에 안 걸리면 진실로 상이 없으면 그거는 적어도 자기는 자기를 못 속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기도 많이 해요. 합리화도 많이 시키고요. 자기가 공부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잘 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의식 상태를 자기가 만들기도 해요. 그러고 그래봤자 뭐 자기만 손해고. 그래서 제가 계속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분별이잖아요. 세간의 분별심의 잣대로 이 공부를 재지 말고 아, 저 사람이 공부하기 전보다 너그러워졌다. 이런 걸로 공부의 잣대를 삼지 말고 아이 저 사람은 변한 게 없다. 그런 걸로도 잣대를 삼지 말고 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하고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는 그 사람의 공부를 판단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맛있는 거 좋아하더라. 저런 사람이 무슨 공부가 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잣대일 뿐이다. 그러니까 남 보지 말고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남은 보지 말고 저도 보지 말고 저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남이니까 남 보지 말고 맞다 싶은 게 유익하다 싶은 게 있으면 받아들이고 오로지 자기만 보고 자기 공부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공부는 절대 못합니다. 전부 시비거든요. 오로지예요. 여기 오셨을 때에 뭐 간식을 주든 안 주든 난 뭐 또는 뭐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 예를 들면 어떤 서운한 일을 겪든 그런 일이 있는지 뭐 없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도반들 사이에서 어떤 꼴을 보든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마시고 그런 거에 아랑곳해서는 기본적으로 되지도 않고 마음이 벌써 무조건적인 마음이 아닌데 그리고 제 말의 내용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이 저절로 흘러야 돼요. 마음은 저절로 흘러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흘러. 자기가 자기 판단에 사로잡히지만 않으면 자기 판단만 판단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저절로 흘러요. 뭐 흐른다는 것도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지 뭐 흐르긴 뭐 흘러 마음이 어떻게 흐르나. 이게 경계선이 없다 이거지. 그 무엇에도 경계선이 없어요. 전부 우리 아르마리 교육받은 아르마리로 경계선을 지어놓은 거지. 경계선이 없는 본심으로 살고 싶을 거예요. 누구나. 그죠? 본심으로 살고 싶죠. 근데 그게 머리가 탁탁 막아가지고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본심으로 살아서 혹시 남들은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나만 그렇게 살아서 완전히 내가 그냥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염려가 깔려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완전히 불이익 받고 살 각오를 하세요.
완전히 손해볼 각오를 하고 사세요. 완전히 무시당한다? 뭐 누가 무시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럴 각오를 하고 사세요. 지금 세상에서는 자기를 PR하지 않으면 무시당한다? 그러면은 무시당할 각오를 하세요. 못나게 살 각오를 하세요. 잘못될 각오도 하세요. 그렇게 될까 봐 불안하다면. 그런 정도의 각오도 안 하고 무슨 자기한테서 벗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못나게 되어봤자 어느 만큼 되겠어요? 인정 못 받아봤자 어느 만큼 가겠어요? 잘못되어봤자 불이익을 당해봤자 어느 만큼 되겠어요? 그런 거 겁낼 필요 없어요. 그래봤자 최대한 되어봤자 뭐 그러고 살면 돼요. 그 대신에 자유가 오잖아. 어느 골짜기에 가서 이름 모를 사람으로 아무도 존재감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혼자 거지같이 살다가 간다고 해도 자기 마음이 대자유가 됐다면, 걸림에서 벗어났다면 세상 사람들 부럽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나 보이는 사람들 1도 안 부러워져요. 그게 좋지 않아요? 진심으로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좀 멋지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굳이 골짜기에 가서 살 필요는 없어. 말하자면 이제 제가 예를 든 거지. 여기가 골짜기하고 다름이 없거든. 자기가 살고 있는 거기가 바로 저 골짜기하고 똑같은 데예요. 똑같아. 자기 생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골짜기하고 다른 것 같지. 그래서 뭐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 산속하고 똑같은 데예요. 세속이. 자기가 보기에는 다른 것 같아도 실제로는 어디를 가도 또 똑같은 데예요. 어딜 가도. 그런데 거기서 보이는 거에 속고 들리는 소리에 속고 그럴 뿐이지. 그죠? 감각에 속고 그럴 뿐이지. 이 단풍이 지금 단풍이 북쪽에서부터 드나요? 북쪽에서부터 먼저 들죠. 북쪽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단풍이겠죠. 살살 물이 들던데. 근데 그것도 우리 생각으로 야 단풍 예쁘다고 하는 거지. 나무 자기 입장에서 그게 단풍이 좋겠어요? 자기가 판단한다면 그게 좋겠어? 그러니까 망구 다 우리 멋대로 좋아한다고. 그죠? 뭐 저거 맛있겠다. 예를 들어서 자 개로 봐서는 개 생명인데 사람들로 봐서는 음식으로 보이. 그러니까 저거 맛있겠다. 아, 좀 우스갯소리에 이건 단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큰 뭐 이렇게 바베큐인가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큰 온채로 이렇게 막 이렇게 꼬챙이 꽂아가지고 통구 그런 거 이렇게 비비 돌아가는 사람들이 야 맛있겠다. 저게 내 몸이라고. 그게 내 몸. 내 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얘기도 아니고 그게 내 몸이거든. 내 몸이 거기에 달려 있어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이 이야기가 또 이상하게 또 와전이 되면 이런 이야기 하기 좀 어려워요. 잘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그게 자기 몸이야. 그게 그 돼지 몸, 뭐 무슨 칠면조 몸, 뭐 무슨 몸 같죠? 자기 몸이야, 알고 보면. 공부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이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잖아. 뭐 뭔가는 먹어야 되지. 야채를 먹든 고기를 먹든. 그죠? 다 남의 몸이잖아. 야채도 남의 몸이고. 예를 들어서 뭐 야채는 그 식이 더 얕고 동물은 식이 더 높으니까 야채를 먹는다. 그럼 자기가 이롭고 싶다는 거잖아. 나 죄 덜 짓고 싶다는 거잖아. 죄책감 덜 가지고 싶다는 거잖아. 그죠? 그 정도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벌써 나를 챙기는 마음이잖아. 좀 더 미개한 걸 먹어서
죄를 좀 덜 짓겠다 이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벗어나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옛날부터도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피해 가고 싶지는 않았다. 도망가고 싶지는 않았다. 먹어도 안 먹은 것처럼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 어디로 피해요? 피할 구멍이 없어요.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는 먹어야 되잖아요. 굳이 그런 걸 먹고 안 먹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큰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 사람들이 와 저거 맛있겠다 하는데 저기에 저게 자식 몸이 달려 있거나 자기 몸이 달려 있어도 와 맛있겠다 하겠는가. 그게 그 돼지 몸이 아니고 자기 몸이라고. 그러니까 먹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고 그래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안 먹어도 되고 먹고 안 먹고는 자유고 저게 돼지 몸이니까 내가 먹을 수 있고 맛있고 내 몸이면 먹을 수 없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공부가 그 정도로 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왜? 남의 몸은 먹으면서 왜 내 몸은 남이 먹으면 안 돼? 안 그래요? 그거 다 우리 분별심이지. 그 정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전혀 그 정도로 분별심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벗어난다고. 그냥 어지간히 저 이제요 좀요 화도 안 나고요 이제는 속지 않고요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어림도 없다니까. 벌써 그 분별은 있잖아. 저게 돼지라면 내가 먹는 거고 맛있는 거고 내 몸이 저기 달려있고 남이 먹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럼 벌써 걸린 거잖아요. 여기에 걸리든 저기에 걸리든 걸렸으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스님 그 정도는 안 돼. 아니 요 정도나 그 정도나 똑같은 거에 걸렸다는 면에서는 똑같은 거라고요. 그게 어느 천년에 어느 만년에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지금 벌써 내가 잘했다. 내가 맞다. 이것조차도 못 벗어나는데. 그냥 변명하고 싶고 나 틀렸지 않아. 나 맞아. 내가 맞아. 그저 이러고 싶은데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도 근데 어느 천년에 자기 몸에다 꼬장이 끼워가지고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굽겠느냐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스님 무슨 법문 시간에 저런 끔찍하냐고. 끔찍하다는 자체 안 끔찍해질 수 있어야 돼요. 일체의 걸림이 없어져야 그때서야 대자대비가 저절로. 대자대비는 뭐예요? 둘로 안 보이는 게 대자대비예요. 뭘 베푸는 게 대자대비가 아니라 베푼다 하는 것은 벌써 둘로 보기 때문에 베푼다는 말이 나온다고요. 내가 거기 돌아가는데 남들이 먹거나 내가 거기에 돌아가는데 돼지가 먹거나 돼지가 달려있는데 내가 먹거나 정말 마음에서 그게 똑같아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돼지를 먹는 게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나와 그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지. 고기라는 면에서 똑같아요. 그 정도로가 안 되면 이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적겠지만 그 정도로 분별심이 없어지지 않으면 자기 업식에서 못 벗어난다. 상에서 못 벗어난다. 약견, 재상, 비상. 일체의 상이 상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괄로 열고 돼지고기 예외. 이런 거 없어요. 일체의 상이 상이 아니잖아. 약견, 재상. 모든 상이 비상상이 아니다. 모든 모양 있는 것이 모양 있는 게 아니라 모양 있다는 것은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개념에 해당되는 걸 다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모양 있다 또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관념의 굴레에서 못 벗어난다. 이게 자유가 없다고 그러면 내 몸, 네 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게 따로 있으니까.
공부를 야무지게 하셔야 됩니다. 야무지게는 뭐예요? 사라져라, 죽어라. 그거 이외에는 즉 나라는 상이 할 수 있는 거는 없다. 나라는 상은 그냥 없어지는 거 말고 할 게 없잖아, 그죠? 없어지는 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뭐 법문 생각해가지고 공부하면 그건 벌써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공부가 되지도 않고 어렵기만 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생각해서. 그 법문은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법문하는 게 아니고 곧바로 그냥 그대로 나가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라는 게 나가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법문하는 거지, 법문을 잘 생각해서 실천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는 공부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법문하는 이유는 그대로 이 자리에서 상이라는 것을 잡지 않게 하기 위한 법문이니까, 다시 또 생각해서 한다면 그건 또 상을 잡고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상이 그대로 다 비상이 되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뭐 상이 비상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법문을 듣고 생각을 해서 한다. 틀렸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시간에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 그렇게 저절로 돼요. 그래서 마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죽비 다 치셨죠? 네.